자, 오늘은 그 스프리트 QI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도 역시 코딩을 입력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입력했던 그 똑같은 코딩 부분은 복사를 해서 설명만 하고 이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똑같이 할 건데, 이번에는 저번에 했던 거 연장선이니까 한번 쭉 얘기를 풀어가 볼게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 이제 QI 언더바 테스트 2라는 이름으로 그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프리 컴파일 헤드하고 세큐리티 관련된 부분은 체크를 끄고 만들겠습니다. 만들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부스트를 쓸 수 있도록 환경을 설정해 줘야 되잖아요. 부스트는 컴파일만 되어 있으면 되게 사용법이 편해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위에 두 번 올라가면 헤드 파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부스트라는 폴더가 있어요. 헤드 파일 들어가 있는 그 폴더 경로를 넣어주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그 LIB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 파일 같은 경우는 디폴트로 하게 되면 스테이지 폴더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스테이지에 뭐 LIB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그 LIB가 있는 경로만 이렇게 넣어주면 실제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세팅은 다 끝나요. 이거는 저번 시간에 내가 했던 내용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인크루드를 해야 되겠죠? 일단 인크루드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인크루드 해보면 IO 스트림 해야 될 거고요. 인크루드 하기를 스트링 해야 될 거고요. 조금 키울까요? 글씨를. 그 다음에 벡터를 또 이번 시간에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벡터가 들어가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스트 라이브러리 중에 QI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부스트 폴더 아래에 스피릿이라는 폴더 아래에 인크루드라는 폴더 아래에 그 다음에 여기 QI.hpp라는 걸 이렇게 추가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도 포닉스를 사용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그 퓨전 라이브러리라는 건 사용을 안 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퓨전 라이브러리 사용할 것 같고, 이번 시간까지는 아직 그 스프리트 내에 있는 스프리트하고 퓨전 라이브러리까지는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닉스죠. 포닉스 라이브러리 이렇게 추가를 할 거예요. 포닉스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저번 시간처럼 나는 네임스페이스를 만들 겁니다. 네임스페이스. 근데 주로 이제 네임스페이스 자꾸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워낙 유사한 이름들을 가진 것들이 좀 있어서 잘못하면 이렇게 잘못된 이름을 참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로.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닉네임을 정했죠. 포스트에 있는 스피리트라는 이름, 스피리트의 아래에 있는 QI를 밖에 가상의 QI라는 이름으로 네임스페이스를 정했고요. 똑같이 아스키도 정하고 포닉스도 정했죠. 이렇게요. 보면 이렇게 포스트 QI를 닉네임으로 QI라는 네임스페이스를 부여를 하고 스피릿에 아스키라는 게 있어요. 아스키를 닉네임을 또 아스키라는 이름을 정했고요. 그다음 포스트에 포닉스라는 이름을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닉네임을 정했어요. 이거는 방법과 거의 유사할 것 같아요. 사용은.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도 요거는 똑같이 요런 걸 썼었죠. 이렇게. 그 부분은 똑같아요. 트레이스 언더바 프로세서에서 템플릿 함수로 이렇게 만들 거고, 이터레이터를 받도록 되어 있었죠. 그래서 first하고 last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이 부분 코딩은 이제 조금 이따 완성을 할 거고요. 우선은. 그 다음에 우리가 메인 쪽에도 코딩을 넣었었잖아요. 메인 쪽의 코딩은 저번하고 똑같아요. 코딩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놓을게요. 이거는 이런 코딩이에요.
그 CMD라는 스트링을 하나 만들어서 겟라인으로 읽어드릴 거예요. 콘솔에서. 그래서 읽어드린 문자가 비어 있거나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되어 있거나 또는 첫 번째 인자가 Q거나 두 번째 인자가 대문자 Q이면 나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CMD에 들어온 begin iterate하고 end iterate를 이쪽으로 넘겨주는 게 프로세스 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뭐 이터레이터 타입은 타입 디덕션이 되니까 타입 추론이 가능하니까 바로 이제 추론이 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true 값을 리턴하면 얘가 파싱이 성공한 거고 false 값을 리턴하게 되면 그 파싱이 실패한 거예요. 요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코딩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여기까지 뭐 질문은 없겠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그 파스 프로세서 쪽 일단 코드를 짜보면 first하고 이것도 거의 똑같아요. 저번 시간하고. first하고 last가 같다는 소리는 두 개가 똑같은 last죠. last가 같다는 소리는 두 개가 그 문자가 비어있다는 소리잖아요. 파싱할 게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리턴 값으로 파싱할 게 없으니까 그냥 false라고 리턴을 해버릴 거예요. 뭐 나머지는 true이겠죠. 나중에 이제 뭐 파싱을 좀 해보긴 하지만 true가 될 거예요. 나머지는. 그 다음 우리가 사용할 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런 그 함수들을 사용할 거예요. QI에 보면 placeholder 타입이 있었잖아요. placeholder 언더바 1. 그 다음에 QI에 오늘은 이제 EPS라는 걸 하나 사용할 겁니다. EPS는 얘도 파서예요. 얘도 파서 중에 하나예요. 파서 중에 하나인데 얘는 그 인풋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헬로 월드면 헬로 월드는 문구를 사용하지는 않고 그냥 얘는 무조건 성공을 해요. 그 인풋을 소모하지 않고 무조건 성공하는 타입이에요. 얘는 그래서 어떨 때 주로 사용하냐면 어떤 어떤 파싱을 하기 전에 초기 설정, 풀이 초기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이렇게 초기 어떤 파싱을 하기 전에 어떤 초기화를 하거나 또는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 끝나고 난 다음에 파싱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초기화할 때 얘를 사용하게 돼요.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얘는 항상 성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EPS는 원래 그 문서상에 찾아보면 입실론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수학에. 그 입실로 뭐 영어로 근접되어 가는 그 입실론을 따서 EPS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empty string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원래 그 언어상에는 그 입실론의 약자를 쓰더라고요. 이게 수학적인 뭐가 있나 봐요. 부르는 이름이. 그 다음에 뭘 쓸 거냐면 QI에 저번 시간처럼 phrase parser라는 걸 쓸 거예요. 이게 이제 쉽게 파싱하는 거죠. 이게 원래 이제 문서대로 번역하게 되면 phrase가 단계잖아요. 단계 파싱한다는 뜻이에요. 단계라는 거는 이제 뭐 인티저, 콤마, 스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가 들어가냐면 스키퍼가 들어가죠. 파싱할 때 스키퍼가 들어가게 돼요. 어쨌든 그런 함수예요. 실제 얘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많이 나왔던 함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또 아스키에 스페이스가 있었잖아요. 요게 얘가 실제적인 스키퍼 파서죠. 얘가 실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스키퍼 파서예요. 그 다음에 또 사용했던 것이 포닉스의 LF라고 사용을 했었잖아요. 레퍼런스 해주는 거, 저번 시간에 그처럼. 그 다음에 이번 또 새로 등장하는 녀석이 QI의 리트라는 녀석을 하나 사용할 거예요. 리트라는 녀석이 있어요. 리트라고. 이걸 이터레이터, 우리가 말하는 리터럴 문자 있잖아요. 그걸 말해요. 리터럴. 이번에 새로 등장한 게 실제로 이 두 개 있죠. 여기 EPS하고, 그 다음에 리트 두 개가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할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언더바, 더블 언더바 뭐 이런 거 사용했었잖아요. 사용을 했었거든요. 더블 언더바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 더블 언더바 같은 거를 직접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여기 만들어진 걸 제공을 했었는데, 걔가 파서 중에 하나죠. 했었는데, 이제는 직접 만들기 원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우리의 파서는 뭐냐면, 그 샘플에 보니까 로마 숫자 있잖아요. 로마 숫자 관련된 그 파서가 샘플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그 만들어 볼 겁니다. 하나만 치고 나머지는 설명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따라갈게요. 이렇게 치면 돼요. symbols라는 걸 쳐주고 이렇게 unsigned 이 이름을 하나 정할 거예요. once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보면 얘가 QI로부터 참석하는 거죠. QI 이렇게. QI로부터 QI에 symbols라는 그 클래스가 있어요. 얘로부터 상속받으면 요 녀석이 상속받아 제가 변수 하나 once라고 만들었잖아요. 원래 타입은 once 언더바인데 once라고 만들면 얘가 이 once가 뭐가 되냐면 저번 시간에 사용한 더블 언더바 같은 녀석이 돼요. 이렇게 상속만 받으면. 그래서 이 첫 번째 인자는 뭐냐면 첫 번째 여기 템플릿 인자 있잖아요. 첫 번째 인자는 문자예요. 근데 문자가 커렉트 타입의 문자라는 거예요. 그 커렉트 타입의 문자를 인식을 하면 걔를 언사인드로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냐, 파싱 하겠다는 뜻이에요. 커렉터를 언사인드로 파싱한다 이런 뜻이에요. 얘가 이제 와이드 커렉터면 그 와이드 커렉터 문자를 이렇게 파싱한다 이런 게 되겠죠. 어쨌든 첫 번째는 우리는 이제 아스키 기반에서 우선 생각하면 이렇게 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커렉터를 언사인드로 매핑하겠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생성자에서 이렇게 하나요? 생성자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 this에 add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add는 누가 갖고 있냐면 심플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i는 1이고 i 2개는 2고 i 3개는 3이고 얘는 로마 숫자잖아요. 그쵸? V가 5고 V 옆에 있으면 6이고 7이고 8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add라는 함수가 계속 그 함수 호출하면 리턴 타입이 자기 자신 add 자기 자신 다시 리턴되고 자기 자신 리턴되고 해서 계속 이게 그 가로로 호출할 수 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그러면 i라는 문구가 오면 얘를 통해서 once라는 걸 파싱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된다는 점이 1로 번역하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저 그 문자 네. 그 보내주실 수 있나요? 로마 문자. 이거 그냥 그거긴 한데. 여기다가 쳐줄까요? 어디에 쳐줄까요? 그 행아웃 그 옆에 채팅방에다가 한번. 그러면 다 잘 들어오나?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어요. 네. 이게 i가 특수한 i가 아니라 영어 i예요. 대문자. V가 그거고요. 그럼 이러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매핑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죠. 실제로는. 실제 이제 컴파일러 만드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렇게 심볼릭 테이블, 이걸 이제 뭐라 부르냐면 부르는 이름이 얘가 심볼릭 테이블이라 불러요. 심볼릭 테이블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이게 이제 별도 파일로 관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컴파일러 만드는 사람들은 별도 파일로 걔를 별도로 관리를 한대요. 그런데 이제 얘는 이 QI는 그걸 직접 프로그램 레벨에서 이렇게 직접 매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인자, 요 첫 번째 인자는 뭐냐면, 첫 번째 인자는 따지고 보면, 첫 번째 인자는 커렉터 타입이죠. 문자열이 와이드 커렉터냐, 커렉터냐.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입은, 두 번째는 어트리뷰트예요. 얘를 어사인드로 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트리뷰트라는 용어가 여기서 조금 알 수 있는 거는, 아, C++로 말하면 변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수 타입. 그러니까 문자 얘를 발견했을 때, 걔를 타입으로 바꾸면 걔가 unsigned 타입이 되는 거죠. 그걸 어트리뷰트라고 불러요. 저번에도 어트리뷰트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죠. 자, 그러면 실제 파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됐죠? 여기서부터 파서를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는 저 샘플을 그대로 한번 이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샘플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만든 저거를 한번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 unsigned intro에서 value 1을 만들 거예요. 나중에 그 값을 우리가 걔가 5냐 5를 제대로 읽었느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오토에서 today 언더바 파서를 만들 거예요. 파서 1번을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EPS를 얘가 아까 파서를 얘가 무조건 OK라 그랬잖아요. 인풋 데이터 인풋 소스는 사용하지 않고 무조건 OK거든요. 그런 다음에 얘 다음에 뭐가 온다고 생각할 거냐면 여기서 once가 이렇게 온다라고 하나 이상 여기 하나 이상의 의미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EPS에다가 포닉스를 쓰기 위해서잖아요. 이렇게 포닉스 RF 이게 저번 시간에 배운 액션이잖아요. 여기다가 value 1 그래서 0 이렇게 하나 해주려는 거잖아요. 그 이상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저번 시간에 얘를 별도로 뺐었죠. 뭐 이런 거를 뺐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무조건 성공하니까 들어오자마자 이 밸류 값은 0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얘가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액션을 또 넣는 거죠. 액션을 또 넣어서 여기다가 플러스 언더바인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0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얘가 0개 이상 반복하게 될 건데 그때마다 읽어드리면 얘 기존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얘를 실제로 좀 분리를 하긴 했었죠. 어쨌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결과는 이렇게 뽑으면 되겠지. 진짜 되는지로 확인해야 되니까 라스트 원에서 람다로 하고 람다 함수에서 어떻게 하냐면 스탠드 cout에서 밸류 2를 출력해 보면 뭐 더했는지 더한 값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번 시간처럼 또 여기 세미콜론이 빠졌군요. 저번 시간처럼 또 이렇게 좀 되겠죠. 오토에서 스키퍼를 하나 만들고요. 스킵파서를 만들 겁니다. 얘가 스페이스죠. 여기 위에 스페이스가 아까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리절트에서 트레이스 첫 번째는 얘가 구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first하고 last가 들어가요. 이렇게 구간. 문자 어디서 어디까지 파싱해야 돼.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파서거든요. 좀 내려서 칠게요. 다음에 필요한 것이 파서인데 우리는 투데이 파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투데이 파서가. 이렇게.
그 다음에 스키퍼.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최종 결과가 얘가 지금 퍼스트 이터레이션이 계속 파싱하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라스트가 딱 되는 순간 튕겨 나와요. 그러면 라스트하고 이 퍼스트하고 퍼스트 이터레이터하고 라스트 이터레이터가 같지 않으면 파싱을 하다 망한 거죠. 중간쯤 파싱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파싱을 못한 경우에 그런 경우는 폴스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뭐냐면 그 전체 매칭만 허용을 하고 부분 매칭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여기까지 왔다는 소리는 전체 매칭이 다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력해 보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만든 once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다 직접 참여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아라비아 숫자 1에서 보면 1에서 9까지죠. 1에서 0은 없네요. 1에서 9까지를 읽어드려서 길을 더해가는 샘플이에요. 계속 반복해가면서. 그래서 그 결과를 출력해 주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아라비아 숫자 i를 치면 1이 리턴될 거고요. 2를 두 개 치면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면 9가 되겠죠. 얘는 x는 없나? 야, x는 원래 x 자체는 없군요. 예, 10은 없군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ix 뭐 xi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도 실패고 없는 케이스나 v를 있는 케이스만 볼까요? 1, 2개 iv, vi, vii 하게 되면 다 합해주는 거죠. 이렇게. 얘들이 연결되어 있어도 아마 이렇게도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 또는 다시 6, 1 플러스 7이 되겠죠. 7. 1 플러스 여기는 왜 6이 나왔나 모르겠네. 어떻게 한 거지? 아, 요거로 보는구나. 4 플러스 2로 보는군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IV에서 4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II는 2로 봐서 6으로 이렇게 해석하네요. 최대한 매칭되는 거를 찾아서 해주네요. 됐죠? 죄송한데 아래 코드 조금만.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요거예요. 우리가 직접 만든 걸 넣었다라는 거죠. 요거는 저번에하고 거의 똑같고요.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이 부분은. 다음 요것만 이제 우리가 만든 건데, 그 부분하고 나머지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됐죠? 혹시 모르니까 뭐 이거 살짝 복사해서 넣어줄까요? 제대로 잘 나오려나? 네, 어쨌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보면, 이제는 이제 일을 만들었으니까, 지금 그 1에서 9까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10단계도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을 넣을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복사해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똑같이 QI 심블로부터 상속받아요. 텐스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X에서 10단위 10, 20, 30, 40, 51 요게 이제 뭐 하여튼 로마 숫자래요. 이렇게 해서 텐스라고 또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1부터 9가 아니라 이제 10단위도 읽기를 원하는 거죠. 10단위도. 됐죠?
10단위도 읽기를 원해. 그러면 얘를 어떻게 수정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일단은 여기는 이 부분을 빼고 할게요. 빼고 하면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그대로 하면 여기다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요. 아, 이게 저는 괜찮은데 보는 사람 좀 헷갈릴 수 있어서 1도 있고 1단위도 있고 2단위도 있고 1단위도 있고 10단위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돼야 돼요. 요걸 잠시 뺄게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나중에 다시 얘를 넣읍시다. 덧셈 하는 거는. 요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가로를 일단 그룹을 하고 이거를 오화 문자 있잖아요. 오화 문자를 쓰게 되면 얘하고 그 다음에 hundreds 우리가 함께 뭐 했었죠? tense죠, tense. 이렇게 하게 되면 오화의 개념이에요. 1 있고 10 있고 1이나 10, 1이나 10, 1이나 10, 1이나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이게 오화예요. 근데 얘가 그룹으로 묶어져 있잖아요. 그룹으로 묶어져 있고 이거니까 10도 읽어드리고 걔도 읽어드리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뭐도 할 수 있겠냐면 그 다음에 그 위에 것도 할 수 있겠죠. 그 100단위도 1000단, 100단위도 할 수 있겠죠. 100단위도 제가 또 똑같이 하나 만들어서 또 합니다. 이렇게 헌드레스를 또 만들어놔요. 그러면 헌드레스도 이렇게 된대요. 그럼 똑같이 얘도 헌드레스도 이렇게 변수화 인스턴스 만들어 놨으니까 똑같이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묶어볼까요? 이렇게 묶고 위치만 좀 조정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정해 볼게요. 쭉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100단위도 읽어드리고 10단위도 뭐 이렇게 다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하나를 더 추가할 거예요. 우아해 넣어주고 1000은 이렇게 한대. 1000은 M으로 시작한대. M이 1000이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리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M이라는 게 오면 얘는 1000인 거예요. 1000. 이렇게. 그래 원단위,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까지 다 읽어드리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까 그 REF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넣어보면 다시 여기다 이제 추가를 할게요. 조금 이렇게 추가되니까 되게 좀 그래 보이긴 하는데 포닉스 REF 발원에 얘는 언더바 1 이렇게 액션 하나 넣어주고요.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플러스 등으로 바꿔주고 딱 넣어주고요. 이렇게 여기서 읽어 들어온 값이 이쪽으로 들어올 테니까 매핑된 값이. 근데 얘는 리터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얘가 1000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더하기를 1000으로 해줄 거예요. 얘는 수동으로 그냥 매핑을 걸어주는 거죠. 이렇게. 다른 것들은 직접 상속받아서 매핑을 만들어주고 얘는 얘이면 이렇게 수동으로 넣어주고 있는 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만 혹시 모르니까 복사해서 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가 뭐가 잘못된 게 있나 봐요. 잘 된 것 같은데. 그 엡실론의 0 아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여기 입질론이요? 아, 그러네요. 여기는 그게 없죠. 예, 어트리뷰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0을 써줘야 되죠. 맞아요. 읽어드릴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MM을 하면 얘가 2000이 될 거고요. 그쵸? 뭐 떼고 해도 스페이스바로 구분에 찾아 들어가서 하니까 2000이 되는 거고요. 뭐 IX 해도 되는 거고요. 뭐 X, MM, 뭐 하여튼 거기 관련된 거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문자의 1000단위까지 다 읽어드리는 거죠. 이렇게 분석을. 우리가 만든 그거에 따라 가지고요. 몇 가지 혹시 질문 있나요? 저번 시간하고 다른 점은 우리가 직접 뭘 하는 거냐면 이게 심플 테이블 통해서 언더바 저번 시간에 더블 언더바 같은 거 직접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게 되면 실제로는 뭐 뭐 이거 만드냐 정도밖에 없는데 이 QI는 얘네들을 묶어서 더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얘를 심플이라 부르는데 얘들을 묶어서 룰이라는 걸 만들고 룰을 묶어서 다시 그래머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만든 건 심플 테이블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를 묶어서 심플 테이블도 실제 얘도 파서예요. 얘도 파서고 다 파서예요. 다 파서거든요. 얘도. 이 헌드레 자체도 파서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룰을 만들 수가 있고, 룰을 묶어서 그래머라는 걸 이게 우리가 말하는 C++ 문법이 하는 그게 그 그래머가 이 그래머예요. 그러면 실제 그래머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머는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QI 그래머라는 게 있어요. 얘로부터 상속받아서 롬이라는 걸 만들면 얘는 내부에서 얘들을 사용할 거예요. 여기는 지금까지만 헌드레드 사우전스 뭐 이거 있잖아요. 만든 것들 다 사용을 할 거예요. 사용을 해서 만들 건데 얘는 걔네들을 묶어서 하나의 고유한 그러니까 기존 거를 묶어서 새로 만든 형태인데 얘는 보면은 첫 번째 타입이 이터러티브고 두 번째 타입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좀 모양이 조금 이상해 보이죠? 얘가 함수예요. 리턴 타입이 어사인드라는 뜻이거든요. 리턴 타입이 어사인드라고요. 그 다음에 가로는 나중에 배우게 될 그 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어트리뷰트 상속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가 나중에 들어가요. 아규먼트죠. 함수로 말하면 아규먼트예요. 이 안에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게 여기는 없어요. 별도로 들어갈 게 없는데 나중에 들어가는 얘가 있대요. 그럼 그건 나중에 배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 들어간 건 없지만 나오는 결과는 언사인드 타입으로 리턴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합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언사인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내부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룰이 꼭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타입하고 얘하고 얘가 똑같아야 돼요. 이터레이터, 언사인드 똑같은데 얘는 룰이에요. 얘도 이터레이터예요.
아니, 리터레이트 아니에요. 얘도 파서예요. 룰도 파서고 그래머도 파서예요. 그 다음에 여기 100라는 심볼도 파서고. 근데 얘는 이제 룰은 다시 요 심볼을 묶을 수가 있고, 묶어놓은 걸 얘는 그래머라는 룰로 다시 통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짤 수가 있어요. 거의 똑같아요. 아까 그거하고. 생성자고요. 생성자인데 생성자에서 부모 베이스 타입을 이렇게 롬에서 이렇게 해서 부모 타입으로 가거든요. 부모 타입으로 가면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가면 뭘 넘겨줘야 되냐면 아까 말한 요 스타트 있잖아요. 똑같은 인자를 가진 이 룰을 항상 하나 남겨줘야 돼요. 이렇게 생성자로. 그런 다음에 이 롬, 요 두 번째 값은 걔에 대한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 문법은 뭐 뽀 구문이다. 얘는 무슨 레인지 구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 놓고 아까 하고 똑같은데 여기 보면 얘가 아까하고 똑같은 구문이에요. 다른 점은 아까 앞에 스타가 있었잖아요. 얘는 스타가 없어요. 스타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이게 한 번만 딱 읽어드린다는 뜻이에요. 읽어드리고 못 읽어드린 상황이 되면 나오는 거죠. 하나만 딱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보면 언더가 발이라는 게 들어와 있잖아요. 아까는 우리가 뭘 썼었냐면 여기 보면 RF에서 이렇게 썼었잖아요. 포닉스에서 밸류 썼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 대신 언더바 얘를 쓰고 있어요. 언더 발. 언더바 발은 뭐냐면 여기 보면 unsigned라는 요거 이렇게 unsigned 요거는 얘가 최종값이 최종 결과가 얘인 거잖아요. 이 파싱을 돌리면 최종 나오는 어트리뷰트가 assigned 타입이에요. 그 타입을 대한 그 타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리턴되는 변수. 리턴되는 변수. 그래서 0을 넣고 플러스하고 똑같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전체를 복사해서 다시 넣어주고요.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작성되어 있으면 얘도 파서니까, 놈도 파서니까 얘를 이용해서 똑같이 샘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샘플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샘플이에요. 근데 걔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수동으로 얘는 직접 만들어준 거고, 우리는 이제 얘를 묶어서 만든 그래머 기반의 요 몸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변수 하나를 우선 넣을 거고요. 얘는 변수를 넣는 이유는 얘는 하나만 더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를 만드는 거죠. 롬스의 이터레이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서2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파서2 하는데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얘가 들어오는 거죠. 얘가. 묶어놓은 녀석이. 그리고 여기서 얘는 하나밖에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여러 번 읽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스페이스바는 여기서 스페이스바가 스키퍼니까 자꾸 넘어갈 거잖아요. 여러 번 계속 읽도록 이렇게. 그래서 결국 더하는 거죠. 그럼 결과도 내나 최종 그 결과도 출력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람다에서 발2를 하는 거로. 그래서 얘를 2로 바꾸고 얘도 2로 바꾸면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IAX, YI, MM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똑같으면 차이점은 내가 이건 직접 이렇게 그때그때 만든 형태인 거고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요. 만든 거 얘는 아예 그냥 정교화되어져 있는 그런 기능을 통으로 묶은 클래스인 거죠. 그런 기능을 딱 묶고 사는 패키지처럼 묶어놓은 녀석인 거죠. 걔를 그래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머에서 사용할 때는 이러한 그 룰을 사용해서 정의를 해줘야 되고요. 룰을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대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변경하는지 모르겠는데 룰도 이렇게 계속 체인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렇게 똑같이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패키지화된 롬이라는 요 이터레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롬이라는 녀석은 이 리턴되는 타입이 어사인드잖아요. 어사인드 하나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걔를 매번 받아가지고 기존 게 더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저번 시간에 배운 그래머를 이용하게 되면 어트리뷰트를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심플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세 번째예요. 변수 벡터에 assigned int 데이터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얘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똑같이 롬 파서인데 이게 이름이 3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스에 있는 내용을 쭉쭉 돌면서 람다로 돌면서 쭉 뿌려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얘 자체를 여기다 넣는 거죠. 롬 자체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존에는 롬을 계속 이 별 표시를 통해서 뱅글뱅글 돌았잖아요. 뱅글뱅글 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롬 자체도 파서니까 넣어버리는 거죠. 근데 롬을 리턴되는 타입이 어사인이잖아요. 여기 보면 어사인으로 이렇게 리턴할 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언사인으로. 근데 걔를 해놓고 뭐로 받냐면 받기를 여기 어트리뷰트에 이 데이터스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사인드가 나올 때마다 데이터스에 다 푸시백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더한 거였고 얘는 그 숫자들을 하나씩 스페이스바 단위로 해서 분석해서 나올 때마다 여기 푸시백 된다고 보면 돼요. 따라서 만들게 되면 그래서 확인해 보게 되면 봐서 이름이 뭐 1, 2개 넣고 V 넣고 M 넣고 하면 M이 없구나. V가 없죠. X V 하게 되면 한번 넣어볼까? I 2개 넣으면 여기서 뺑뺑 돌라 그러면 여기 별을 넣어줘야 되는군요. 여기서 넣어주기를 여기다 별을 넣어줘야 되는군요. 이렇게 앞에다가 별을 넣어주면 여러 번 읽어야 되니까 그러면 뭐 M 이렇게 되면 11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X 뭐 I 2개 이러면 이런 식으로 차례서 읽어드리는 거죠. 이 별을 2개 넣었어요. 여기는 몇 가지 질문이 있나요?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코딩으로 요 부분만 코딩으로 여기 프로세서 부분만 제가 쭉 넘겨줄게요. 프로세서 부분만 다 안 넘어가나 봐요. 카톡으로 넘겨줘야 되나? 딸리나 보죠?
잘리나 봐요. 그러면 우선 카톡으로 원상시 바소시터를 넣어줄게요. 원상시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카톡으로 보냈어요. 지금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보게 되면 기존에는 이렇게 낮게 뭐 언더바 같은 기본 심볼 단위로 해서 만들 수도 있고 걔를 룰하고 그래머를 이용해서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묶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낮게 심볼 단위도 파서고 룰도 파서고 그래머도 파서예요. 다 파서거든요. 다 파서인데 얘네들을 종합해서 어떤 때에 따라서 묶어주기도 하고 해서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때 실제 이제 컴파일러나 이런 거 만들 때는 이렇게 짜는기보다는 이렇게 낮게 짜기보다는 실제로는 의미 있는 내용 단위로 해서 뭘 만드냐면 그래머를 만들겠죠. 그 다음에 그래머에 사용될 파서들은 그 심볼 의미적인 의미 그 매핑을 해줘야 되니까 그 매핑을 하기 위해서 심볼로 쭉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다 대부분 이제 전문적으로 개발할 때는 곧바로 그냥 파싱을 만들지 않고 심볼 테이블 만들고 그 다음에 그래머 만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만들어 놓은 그래머를 가지고 종합해서 최종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따라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코딩량이 조금 있어서 이 파싱하는 거 있잖아요. 얘기하세요. 말 예. 되나? 예, 파싱하는 거 혹시 한글도 돼요? 저기 한글 하려고 그러면 한글은 아스키가 아니라 이걸 W 캐릭터로 바꿔야 하는 거죠. 그 타임만 더블 캐릭터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64비트까지 다 지원한대요. 문서상에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스키 썼었잖아요. 스페이서로. 네. 네. 아스키 대신 다른 거 써야 되겠죠. 스페이서. 그게 이제 문자 셋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한글도 돼요. 일단.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한글 파싱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 써보면 좀 문법 쓰면 한글 같은 거 처리할 때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갖고 그냥 무작위로 영어로 하던 그런 파싱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전체 문자 셋은 똑같을 거잖아요. 뭐 UTF-일 거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요걸 딱 조정해 주면 되죠. 된다고 나와 있어요. 예. 된다는 게 유니코드가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아니 커렉터 서 여기 커렉터 섯이 지금 이게 아스키잖아요. 얘를 64까지 예.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얘가 바꾸면 얘도 바뀌겠죠. 이게 만약 한글을 쓰면요.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작업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전에 코드였나? 그 C++ 그 파란 책하고 그 템플릿 책이나 그런 거에 예제하는 거 할 때 그 예제할 때 라이브러리 컴파일 때였나? 그 쓰인 거 이렇게 바꿔주고 막 그런 거에 영향을 받나요? 우리가 지금 컴파일한 바이너리도? 근데 그 문제는 그 만든 사람이 기호를 썼는데 영어권은 그러니까 그 한글 그러니까 영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어 그 코드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한글 쪽으로 옮겨가 하면서 한글에서 봤을 때 그 코드가 문제가 되는 케이스잖아요. 네. 그러면 컴파일하고 그럴 때는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영어식으로 하고 파싱할 때만 한글 입력을 키워드 입력해서 파싱하는 식으로 하면 상관없겠군요. 상관없어요, 실제로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문자셋이, 근데 문자셋 자체도 이게 버전업이 되거든요. 그 버전업을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거죠? 그건 아니고, 그 문자셋 표준 협회가 있어서 새로운 문자가 거기서. 발견되면 추가를 한다고요. 예를 들면. 뭐 이유식 KJ나 유니코드나 뭐 UTF-8이나 뭐 그런 거만. 이상한 기호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면 걔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문자를 쓰지 않는 이상 기존에 있는 건 다 된다고 보면 되죠. 어지간해서는. 그렇군요. 예전에 뭐지? 그게 뭐 세월호 뭐 마크인가? 뭐 마크 있었잖아요. 그거 리본이 문자에 추가됐다 뭐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게 표준협회에서는 그 리본. 네, 표준협회에서는 일이거든요. 그게. 예, 그렇죠. 그림 이모티콘 몇 개 막 공식적으로 추가되고 뭐 그랬다. 문자셋에서 허용할 수 있는 거면 된다는 소리죠. 컴파일할 방식. 그렇군요. 시스템에서 그 문자 되는 거죠? 라이브러리가 지원을 해야 되나? 라이브러리도 지원을 해야 되고 OS도 지원해야죠. 그러면은 관련된 폰트인가요? 뭐 우리가 이렇게 그게 있어야 되는 폰트를 이렇게 이상한 폰트를 쓰면 그 폰트가 곧바로 딱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W 카렉터로 바뀌었다가 와요. 그 W 카렉터라는 게 OS가 사용하는 카렉터 셋이고 문자 셋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갔는데 걔가 깨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OS도 받쳐줘야 돼요, 실제로는. 문자 셋이라는 게, 그러니까 변환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변환이 안 일어난다면, 메모리 단계에서 비교를 하겠지만, 변환이 하나라도 거치게 되면 걔가 W 카렉터를 거쳐서 튀어나오니까, 가서 깨져버리고, 튀어나올 때 깨져 나오는 거죠. OS도 받쳐주긴 해야 돼, 실제로 문자 셋이. 됐나요?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으면 한번 전체 소스는 제가 여기다 다시 올렸거든요. 전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밑에 요거를 참고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지금은 단순히 파싱이잖아요. 근데 이 파싱된 결과를 파싱하면 파싱된 결과가 뭐로 나오냐면 캡처로 튀어나오게 할 거예요. 스트럭처로 튀어나오게. 뭐 예를 들어서 클래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누가 문자열이 이런 케이스라고 해보세요. 뭐 클래스 이름이 뭐 C 테스트라는 클래스가 있고 T 테스트라는 클래스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1, 2, 3, 4 하게 되면 얘가 생성돼서 리턴돼서 온다고 보면 돼요. 객체로 리스판스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넣었는데 얘 객체가 만들어서 날아오는 거예요. 그거를 다음 주에 해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터디는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